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ASP.NET 코어의 인증과 권한, 오센티케이션과 오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기본 코드, 가장 기본이 되는 코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강의 시점에서는 ASP.NET 코어 8.0을 사용해서 프로그램.cs 파일에서 인증과 권한 관련된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SP.NET Core 5.0 버전까지에서 사용했었던 어떤 코드를 살펴보고 싶다. 그럴 때는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프로젝트의 startup.cs 파일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 완성된 소스 코드는 비주얼 아카데미 프로젝트 안에 있는 프로그램.cs 파일, 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강의에서는 공통 버전으로 startup.cs 파일에서 각각의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라하기로 연습하실 때는 여기 부분 프로그램.cs 파일에 있는 각각의 코드를 따라하기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증과 권한, 인증과 허가, 오센티케이션과 오소라이제이션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ASP.NET Core의 핵심 명령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SP.NET Core의 인증과 권한, 오센티케이션과 오소라이제이션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한 핵심 코드, 핵심 API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empty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make 디렉터리 os 폴더 하나 만들고요. change 디렉터리 os 폴더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empty로 ASP.NET Core empty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이름은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GitHub에다가 업로드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클론해서 여기다가 소스를 만들고 다시 푸시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재 강의 소스는 하나의 작은 코드 조각을 모아 놓는 강의 소스고요. 오센티케이션과 오소라이제이션 여기 n이 빠졌죠? 오센티케이션, 오소라이제이션 이름으로 여기 경로에다가 소스를 모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해당 폴더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서 스타트 명령을 사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솔루션 파일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오센티케이션, 오소라이제이션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empty 프로젝트로 만든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헬로 월드만 출력하는 내용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인증 관련된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 부분은 여기다가 그대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형식의 컨텐트는 h1 태그를 사용해서 ASP.NET Core 인증과 권한 초간단 코드 제목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형식으로 문자열을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hello.net 대신에 컨텐트로 대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 자,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인코딩을 바꿔서 해도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 강의에서는 몇 번 나온 내용인데요. 컨텍스트의 response header collection에 어떤 이름 content-type은 text/html로 출력하고 캐릭터 셋은 utf-8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저장하고 다시 실행. 다시 Ctrl F5 버튼 눌러서 다시 실행.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인증과 권한, 초간단 코드 이렇게 한글이 정상적으로 표시되는 것까지 이 코드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mpty 프로젝트가 아닌 MVC라든가 레이저 페이지스에서는 이 코드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empty 프로젝트에서는 이 코드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로그인 관련된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ndpoint에다가 endpoint.map get method를 사용해서 하나의 경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로그인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여기서 결정을 시켜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async context goes to 뭐뭐뭐뭐 기본 코드 작성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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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컨텍스트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을 완료해주는 await 키워드를 사용해서 context.response.write async 메서드를 사용해서 만약에 여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로그인 완료를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슬래시 경로 쳤을 때는 이만큼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 슬래시 로그인 땅 쳤을 때는 이 한 줄이 출력이 되겠죠. 저장하고 다시 실행. 그리고 경로를 카피해서 터미널 하나 열고요. 경로를 붙여넣기 하고 로그인 경로로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로그인 경로 땅 쳤을 때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한글이 또 깨져 보이면 이 코드를 Ctrl C, V, Alt 키로 밑으로 내려서 다시 Ctrl F5 버튼 눌러서 다시 실행. 로그인 완료. 딱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만 출력한 거예요? 단순하게 문자열만 출력한 거죠. 그런데 문자열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로그인에 대한 어떤 증거를 한번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웹브라우저에. 그 기능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현재 코드는 단순하게 로그인 완료 문자열만 HTML만 출력한 겁니다. F12번 눌러서 애플리케이션 탭에 쿠키에 가서 보면 로그인 완료 페이지를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쿠키에는 아무런 쿠키가 없습니다. 쿠키에서 일단 처음에는 클리어를 시킨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 땅 쳤을 때 말 그대로 로그인 완료라는 이름의 HTML 문자열만 반환이 된 거고 어떠한 인증 관련된 쿠키도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하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엔터 치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HTML 태그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페이지 소스 보기 한번 해보면 순수한 문자열만 출력이 되는 거고요. 웹브라우저 내부적으로 F12번
애플리케이션 탭에 쿠키의 쿠키 영역에 들어가 보면 어떠한 쿠키도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정보도 표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인증이 되었다. 즉 웹브라우저에 어떤 증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SP.NET Core에서는 아쉽지만 한 줄로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명령은 없습니다.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공식이에요. 단순하게 사인인 메서드, 호출 이렇게 해주는 게 없어요. 이런 메서드가 없다라는 거죠. 한 줄짜리 메서드가 없습니다. 대신 세 개의 클래스와 한 개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인증 쿠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클레임 스케치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오브 클레임 개체 컨트롤 점 system.collection.generic namespace 추가 클레임 컨트롤 점 system.security.claims namespace 추가 이렇게 리스트 오브 T 형태대로 클레임 개체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클레임 개체에다가 하나 이상의 클레임 값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new 클레임 개체에 클레임 타입스 열거형에 .name 속성을 사용해서 어떤 이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 여러분들 유저 네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유저 네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여기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그게 쿠키의 인증값으로 쿠키의 이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유저 네임을 문자열로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클레임 개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세 개의 클래스가 사용이 됩니다. 인증하기 위해서는 클레임 클래스 사용하고 그 다음에 클레임스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클레임스 프린시펄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가 사용이 됩니다. 클레임 개체에다가 하나 이상의 클레임을 넣어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어 그대로 쓰도록 하죠. 클레임스 아이덴티티 클레임스 아이덴티티는 new 클레임스 아이덴티티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생성한 클레임스 개체를 여기다가 지정해주고 그리고 옵션으로는 스키마 이름을 문자열로 스키마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값은 쿠키스가 가장 기본값입니다. 일단은 문자열로 여기 열거형으로 대체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문자열로 한번 쿠키스 이름으로 문자열로 한번 기록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체는 클레임스 프린시펄 얘는 new 클레임스 프린시펄 클래스의 앞에서 만든 클레임스 아이덴티티를 사용해서 클레임스 프린시펄 개체를 하나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즉 리스트 오브 T를 사용해서 클레임스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클레임스 아이덴티티를 사용해서 클레임스 프린시펄 개체를 만들고 이거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로그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텍스트에 HTTP 컨텍스트에 sign-in async 메서드를 사용해서 로그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점 using microsoft.aspnet core.authentication namespace를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사인인 에이싱크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스키마 이름, 좀 전에 이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어야 합니다. 쿠키스 주고, 두 번째는 claims principal 개체 주고, 세 번째는 옵션을 주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 모양은 이렇게 스키마 이름, claims principal 개체 이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순간에 뭐가 만들어진다? 인증 쿠키가, 인증 증거가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 다시 F12번 애플리케이션 탭에 쿠키 영역에 아무런 쿠키가 없는 거 확인하고요. 어디로 갈 거다? 로그인 경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라우터가 실행되는 순간에 인증 쿠키가 생성이 됩니다. 엔터. 그런데 에러가 나네요. 뭔가 인증 관련된 어떠한 미들웨어, 어떠한 서비스도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add authentication.add cookie 자세하게 나오네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 값을 가져가서 다시 어디에다가 인증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사용해 주고 싶다. 그러면 services.add authentication 그 중에서 add cookie를 적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add authentication에도 뭐를 물어본다? 디폴트 스키마 이름을 물어봐요. 우리는 통일 쿠키스 이름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한 줄 또는 여러 줄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아, 나는 인증 기능을 사용하겠다. 인증 관련된 서비스를 사용하겠다. 어떤 인증? 기본 인증인 쿠키 인증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한 줄을 추가를 해 주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저장하고 다시 로그인 페이지 시도. 그러니까 일단은 로그인 완료 페이지가 뜨네요. 그리고 다시 F12번 눌러서 애플리케이션 탭에 가보니까 인증 쿠키가 생성이 되었네요. 얘를 지우고 현재 페이지 새로 고침할 때 이렇게 기본 이름 .aspnet.core.cookies 이름으로 인증 쿠키가 현재 접속한 사용자의 어떤 이름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이름으로 유저 한 칸 띄고 네임 이름으로 인증 쿠키가 생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거보다도 더 간단하게 로그인 인증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만큼 넣어놓고 그 안에다가 다시 이만큼 넣어놓고 그 안에다 다시 이만큼을 한 줄로 길게 써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거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갈 겁니다. 현재 소스를.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리스트 오브 클레임 개체하나, 클레임스 아이덴티티 개체하나, 클레임스 프린시펄 개체하나, 그리고 HTTP 컨텍스트의 사인인 에이싱크에다가 개체 지정을 해주면 의미상으로 4단계네요. 4단계를 지정하게 되면 이 이름으로 인증 쿠키가 하나 생성이 되더라. 그러면 현재 시스템에서는 인증된 사용자를 판단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미들웨어를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일단은 슬래시 로그인 경로 땅 쳤을 때 하나, 둘, 셋,
4개의 단계에 거쳐서 뭐가 만들어진다? 인증 쿠키가 생성이 되더라. 4개의 단계에 거쳐서 인증된 쿠키가 하나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인증 관련된 가장 최소한의 코드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현재 코드의 모양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는 코드 모양인데요. 일단은 최소한의 코드로 인증 쿠키를 만들어내는 4개의 단계, 4개 단계로 볼게요. 4개의 단계. 가장 기본적인 초간단 인증 코드를 먼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로그인 정보를 한번 간단하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endpoint.mapget 슬래시 info 경로로 치고 들어왔을 때 context goes to 뭐뭐뭐 async await로 출력하게 해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스트링 형식의 result 변수에다가 묶어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trl C V 밑으로 내리고 Ctrl C V 밑으로 내려서 여기 자리에다가 result 값을 출력하는 형태로 모양을 잡고요. write async에는 콤마 찍어서 encoding control system.text namespace 안에 있는 encoding.default를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로그인 경로로 쿠키가 하나, 인증 쿠키가 하나 만들어졌다. 그러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어떤 명령어? 만약에 탭 user. 현재는 컨텍스트가 컨텍스트 안에 들어있으니까 http 컨텍스트에 user.identity.is authenticated 되었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result 변수에는 뭐를 묶어서 string interpolation으로 로그인 이름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이름은 뭘 사용해서 현재 컨텍스트에 user.identity.name을 여기 자리에서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로그인이 되었다. 컨텍스트 개체의 user.identity.name은 어떤 이름? 이 이름을 가져옵니다. 여기 보면 유저 네임 부분이 실제로 인증 이름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요. 유저 한 칸 띄고 네임이 identity.name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경로를 실행해서 한번 /info 경로로 현재 경로를 실행해서 로그인 이름을 한번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먼저 로그인을 해놓고요. 로그인이 완료가 되었으면 info 경로를 사용해서 인증된 이름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네요. 인증이 안 되었는지를 한번 하나 더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 그러니까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가 나오네요. 분명히 제가 로그인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인증 기능 user.identity.is.authenticated.와 같은 인증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고자 한다. 그러면 app.use authentication middleware를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로그인 완료, 그리고 다시 정보 확인, 엔터. 그러니까 이제 로그인 이름은 유저 한 칸 띄고 네임, 뭐뭐뭐 이름. 아, 이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use authentication은 제가 지금 넣었는데요. 거의 공식이에요. 인증을 사용하겠다면 add authentication, use authentication 이거를 먼저 넣어놓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강의에서 인증이 되었는데 표시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중에 넣었지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넣어놓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user.identity.is.authenticated 속성으로 인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user.identity.name 속성을 사용해서 인증되었다면 인증된 이름, 여기에 지정한 이름, 그 값을 가져다가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님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자 했을 때는 컨텍스트 개체에 user.identity.name 속성을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한 사용자의 로그인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로그인이 되었다면 로그인 이름을 출력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그인 사용자 정보를 JSON으로 클라이언트 측에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을 블록 씌워놓고 컨트롤 K, 컨트롤 C 다시요 컨트롤 G 되돌리기 해서 컨트롤 K, 컨트롤 S 샵 리전으로 하나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라고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만큼을 그대로 카피해서 하나 더 붙여넣기 하고요. 인포 이름으로 연습해서 썼던 거 잠깐 닫고 이번에는 인포 JSON으로 출력해주는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ON으로 정보를 출력시켜주는 리절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름 바꾸기 해서 JSON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로그인하지 않았으면 여기 부분을 JSON을 empty로 넘겨주고 empty로 여기 자리에서 출력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고 /info JSON을 먼저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하고요. 매번 경로 타이핑하기 뭐하니까 여기다가 메뉴 하나 만들어 놓고 올게요. 여기다가 컨텐트 영역에다가 컨텐트 플러스 이퀄 A 태그의 href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이렇게 주고 여기도 큰 따옴표 큰 따옴표로 로그인 경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V 눌러서 로그인했을 때 인포를 보여주는
정보 페이지를 인포 경로를 통해서 받아오고요. 하나 더 컨트롤 C, V. 정보를 제이슨으로 받아주고 싶다. 제이슨을 반환시켜주는 로그인 제이슨 경로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하고 줄 바꿈. BR 태그로 줄 바꿈. 다시 새로 고침. 자, 그러면 로그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고요. 유저 네임으로. 그러면 정보 클릭하게 되면 로그인 제이슨에서 로그인 이름이 출력이 되네요. 지금 로그인했죠? 로그인 이름이 여기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F12번 클리어 시킨 다음에 인포 제이슨 경로 딱 요청하게 되면 제이슨으로 empty가 출력되게 일단 만들어 놓고요. 로그인하지 않으면 empty로 제이슨 값이 반환되고, 로그인하게 되면 단순하게 HTML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제이슨화 시켜서 제이슨으로 시리얼라이즈 시켜서 전송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이슨은 일반적으로 키와 밸류의 쌍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뭐를 제가 제이슨으로 만들기 전에, 여기 부분을 만들기 전에 특정한 타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바깥쪽에 같은 레벨로 데이터 전송을 해주는 퍼블릭한 CLA 탭 눌러서 클레임 타입의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키와 밸류로 PROP 탭 눌러서 스트링 형식의 클레임의 타입과 PROP 탭 스트링 형식의 클레임의 밸류를 쌍으로 전송시켜주는 클레임 DTO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줄여서 DTO라고 하는 거. 제이슨의 모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뭐고 밸류는 뭐다. 이렇게 이거에 쌍으로 전송하게 네임은 뭐고 에이지는 뭐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타입과 밸류 형태로 전송하게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를 스타트업과 같은 레벨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로그인 이름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수작업으로 한번 해볼게요. 바깥쪽이 큰 따옴표니까 백슬래시 큰 따옴표, 타입은 백슬래시 큰 따옴표, 콜론, 타입은 예를 들어 네임 타입이다. 백슬래시 큰 따옴표 네임 타입에 콤마 찍어서 다시 백슬래시 큰 따옴표, 밸류는 백슬래시 큰 따옴표, 백슬래시 큰 따옴표, 유저 한 칸 띄고 네임이다. 백슬래시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이슨의 모양을 잠깐 볼게요. 이렇게 일단 제이슨을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그런데 굉장히 귀찮아요. 이거 하나만 만드는데도.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 다시 로그인하고 제이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이슨이 타입은 네임의 밸류는 뭐뭐뭐 이렇게 서버에서 만들어진 어떤 정보가 클라이언트 측한테 이렇게 제이슨으로 전달이 됩니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순수 여러분들이 이 제이슨 문자열을 다 묶어내는 거예요. 타입은 뭐고, 뭐는 뭐고, 뭐는 뭐다. 이거를 수작업으로, 지금 제가 수작업을 한 것처럼 이렇게 묶어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우리는 API를 쓰자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여기 부분은 주석 처리하고, 만약에 로그인이 되었다. 그러면 로그인한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클레임 정보를 갖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네임 클레임만 전송을 합니다. 어디에서 로그인했을 때 클레임 중에서 네임 이름의 클레임 이거 한 줄만 전송을 해요. 이렇게 하나만 전송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클레임을 여러 개 가져올 수 있는데 일단 현재 접속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컨텍스트에 유저에 점 찍어보면 클레임스가 있습니다. 클레임스는 하나 이상의 클레임을 담아놓은 그릇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링크를 사용해서 select control 위에다가 namespace system link namespace를 사용해서 클레임 정보를 다 셀렉트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클레임 goes to new claim DTO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를 우리가 만들어 온 걸로 이 형태로 반환을 해주자. 그래서 타입은 클레임의 타입을 타입 이름으로 전송하고 value는 클레임의 value로 전송하자. 이렇게 해서 두 개 타입으로 더 많은 정보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딱 두 개만 타입과 value만 읽어오자. 타입과 value만 읽어오자. 그러면 name에서 value는 유저네임. 여기 점 찍었을 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name, email, role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요. name, identifier. 그러면 얘가 타입이 되는 거고 유저네임과 같이 문자열이 전송된 값이 value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하나만 딱 읽어다가 claims 배열에다가 저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을 이 클레임 객체를 JSON으로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어떤 API를 사용해 줄 수 있냐면 JSON Serializer 컨트롤 점 찍어보면 system.text.json namespace 안에 있는 JSON Serializer 클래스를 사용해서 현재 클레임스 컬렉션을 어떻게 하자? JSON으로 변환하자. 이렇게 우리가 수작업으로 변환하는 게 아니라 이 API를 사용해서 편하게 Serialize 하자. 어떤 타입으로? IEnumerable of T 또는 배열형으로 뭐에 대한 배열? 클레임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에 대한 배열. 지금 우리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 이상의 값으로 변경하자. 컬렉션 형태로 변경하자.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 거냐? 클레임 객체를 전송하겠다. 두 번째는 어떤 옵션을 사용할 거냐? JSON Serializer Options. 팝업 창에 보면 JSON Serializer Options가 보이네요. 널러블 타입으로. 즉 여기다가 new JSON Serializer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뭐뭐 이렇게 여기서 인코더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코더를 이거 잠깐 빼보고 할까요? JSON Serialize 옵션에다가 옵션을 빼놓고 이렇게 하고 이 값을 JSON으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거의 결과값을 여기는 Serialize 하는 거니까 스트링이니까 여기다가는 bar을 붙이면 안 되죠. 다시 붙여가지고 JSON으로 하고 그리고 JSON을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거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값은 이름은 유저네임 얘랑 동일한 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장하고 다시 실행. 다시 실행하고 일단 로그인하고 뒤로 가기 해서 정보를 JSON으로. 그러니까 타입은 뭐뭐뭐, value는 뭐뭐뭐. 타입은 기본적으로 네임만 출력되는 게 아니라
전체 네임스페이스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이 되네요. 이렇게 타입은 뭐, 타입은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배열형이니까 대괄호 열구 닫고 안에 중괄호 열구 닫고로 하나 이상의 클레임 정보가 제이슨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면 유저네임이 유저네임 자리를 유저네임 원래 있었던 거 잠깐 놔두고 컨트롤 C V 눌러서 컨트롤 K C 눌러서 모양만 남겨놓기 위해서 ID로 한글로 저장하고 다시 실행. 그리고 제이슨을 로그인을 다시 하고 뒤로 가기, 제이슨 보기. 그러니까 타입은 네임이고 밸류는 인코딩이 되더라. 인코딩이 돼서 전달이 되네요. 그런데 나는 인코딩을 하지 않겠다. 한글로 그대로 출력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JSON 시리얼라이저 옵션에서 어떤 옵션을 준다? 인코더를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코더는 자바스크립트 인코더 컨트롤 닷 시스템 닷 텍스트 닷 인코딩 닷 웹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인코더 타입의 인코더 클래스의 어떤 속성 점 unsafe relaxed JSON escaping. 이거는 제가 이때 어떤 말 쓸 것 같아요? 한글 처리할 때 인코딩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옵션 주시면 돼요. 이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개 변수로 JSON,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어떤 값을 전달할 거냐. 그 전달할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저장하고 다시 실행. 새로 고침해 보면 이번에는 한글이 원래 있었던 그대로 아이디 제가 한글로 일부러 바꿨죠? 이렇게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제이슨으로 클라이언트 측한테 전송을 시켜줄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다만 현재는 우리가 순수 startup.cs 파일, 즉 순수 코드로 제이슨으로 변환시켜주는 API를 JSON Serializer 클래스를 한번 사용해 본 거예요. 나중에 웹 API를 사용할 때는 이 명령어가 필요 없습니다. 자체 기본값으로 JSON 값만 또는 배열값만 웹 API에 담아서 전달하면 자동적으로 JSON이 한글도 깨지지 않고 잘 전송이 됩니다. 다만 우리는 가장 그 밑바탕에 앞으로 우리가 배울 웹 API, REST 서비스에 대해서 REST 컨트롤러에 대해서 그거의 밑바탕에서는 이러이러한 API들이 많이 쓰인다. 그 중에서 맛보기로 JSON Serializer 클래스의 Serialize 메서드를 한번 사용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뒤로 가기에서 다시 로그인 해보고 로그인 완료. 정보를 보면 아이디는 아이디로 바뀌어 있고요. 이거를 제이슨으로도 클라이언트 측한테 전송하는 방법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순수 우리가 문자열로 묶어서 전송하는 게 아니라 JSON Serializer 클래스의 Serialize 메서드를 한번 사용을 해 본 겁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뭐를 만들어준다? 문자열을 JSON화 시켜주더라. 어떤 개체를 어떤 옵션으로 이러한 옵션으로 얘를 특정한 컬렉션을 JSON으로 변환시켜 주더라. 그때 사용하는 API가 JSON Serializer.serialize 메서드다.
어느 네임스페이스 system.text.json serializer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제이슨화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뉴턴 소프트의 제이슨 컨버터 클래스를 많이 썼었죠. 어쨌든 이러한 클래스를 사용해서 제이슨으로 변환시켜 주는 게 유용한 클래스를 제공해 주더라.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이슨으로 변환시켜서 클라이언트 측한테 출력시켜주는 유용한 API도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인포 제이슨 경로의 컨텐트 타입을 text/html에서 제이슨으로 한번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환경에서 로그인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정보를 제이슨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입과 밸류가 출력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순수한 HTML로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부분을 text/html 대신에 application/json으로 MIME 타입을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IME 타입을 text/html에서 application/json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다시 웹브라우저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HTML 태그 형태대로 텍스트만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제 컴퓨터의 웹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제이슨을 가지런히 이렇게 정렬된 상태로 표시가 되네요. 이러한 메뉴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제 컴퓨터에는 제이슨을 이렇게 인덴트 형식으로 표시해 주는 구글 크롬의 확장 기능인 제이슨 뷰어라는 이름의 확장 기능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제이슨을 출력할 때는 내부적으로 application/json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클라이언트 측에 전달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배울 웹 API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값이 application/json으로 웹 API의 기본값은 현재 MIME 타입 application/json으로 클라이언트 측한테 자동으로 전송을 합니다. 이게 기본값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문자열을 태그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했을 때는 MIME 타입이 text/html로 표시를 했었는데요. JSON으로 표시하고자 했을 때는 application/JSON으로 헤더 값을 컨텐트 타입 헤더 값을 변경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info JSON 경로 요청했을 때 JSON으로 클라이언트 측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추가로 로그아웃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ndpoint.map get 메서드를 통해서 /logout 경로를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sync context goes to 뭐뭐뭐뭐 여기 부분은 이만큼을 컨트롤 C, V 눌러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완료 대신에 로그아웃 완료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간단해요. 로그아웃은요, await 키워드를 사용해서 async await context http context get에 sign out async 메서드를 호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우리가 로그인할 때 스키마 이름을 쿠키스로 주었다면 반드시 동일한 문자열 값으로 이렇게 쿠키스로 생성된 쿠키를 signout async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전달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메뉴를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V 눌러서 슬래시 로그 아웃 경로로 이동을 해서 메뉴 이름은 로그 아웃으로 링크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 새로 고침. 자, 그러면 로그아웃 하고 로그아웃이 완료가 되면 정보를 다시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mpty 정보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출력되고요. 다시 로그인 뒤로 정보 출력 뒤로 로그아웃 뒤로 정보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줄짜리 코드로 로그아웃 기능은 컨텍스트 get의 sign out async 메서드를 사용하고 매개 변수로 로그인할 때의 스키마 이름, 쿠키스 이름으로 우리가 문자열을 주고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그 스키마 이름, 인증 스키마 이름을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로그아웃 관련된 기능은 완성된 기능이기 때문에 블록으로 씌워놓고 컨트롤 K, 컨트롤 S, 샵 리전, 엔터. 로그아웃 이름으로 제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코드가 블록이 표시가 들여쓰기가 되네요. 컨트롤 K, 컨트롤 D. 안 되네요. 이 부분은. 그러면 블록 씌워놓고 탭, 탭 눌러서 조금 더 들여쓰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기능은 일단 1차적으로 완료가 되었는데요. 여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스 다 여기서 쿠키스, 여기서 쿠키스, 여기서 쿠키스 씁니다. 그러면 최상위 레벨에다가 뭐를 상수를 따로 만들어 놓고 처리를 해 줘도 되고요. 하지만 이 쿠키스라는 문자열에 해당되는 게 어디에서 스키마 이름으로 따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쿠키스 이렇게 이름을 줬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얘가 인증 관련해서 쿠키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따로 상수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쿠키스로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을요. 코드는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못 타이핑하는 거에 대한 뭐를 방지한다? 상수로 이러한 내용. 여러 군데에서 사용한 어떤 문자열을 상수로 묶어 놓으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는요. 쿠키 오센티케이션 디폴트 S 쿠키 오센티케이션 디폴트에 컨트롤 점 찍어서 보면 어느 네임스페이스 microsoft.aspnet.core.authentication.cookies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하고요. 그거에 점 찍었을 때 authentication scheme 이 값에 뭐가 들어있냐면 쿠키스 이름으로 문자열이 들어있습니다. 컨트롤 클릭 잠깐 들어가 보면 쿠키 오센티케이션에 microsoft.aspnet.core.authentication.cookies.cookieauthentication 디폴트의 오센티케이션 스킴의 쿠키스 이름으로 문자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스 대신에 이만큼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그인하는 쪽에도 claims identity 여기 부분도 처음에는 쿠키스였는데요. 이제 뭐로? 얘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sign-in async 부분도 쿠키스 직접 입력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authentication scheme 속성 값으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authentication scheme 다시 한번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pick definition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authentication scheme은 쿠키스 이름으로 즉 쿠키스 문자열로 상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 값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아니면 쿠키스를 매번 입력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쿠키 오센티케이션 디폴트 클래스의 오센티케이션 스킴 상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쿠키스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클레임스 아이덴티티 만들 때 적용하고 로그인할 때 적용하고 그리고 동일한 이름으로 로그아웃 할 때 이 이름을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쿠키스 문자열 대신에 뭐로? 상수로 변경을 한번 시켜봤고요. 자, 그러면 로그아웃 관련된 기능은 닫아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info JSON도 테스트 완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역할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로그인할 때 한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최소한의 이름, 즉 네임 속성만 가지고 로그인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번에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기 위해서 로그인 메뉴를 컨트롤 C, V 눌러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고요. 이거는 연습하는 거니까 슬래시 로그인 슬래시 유저 이름으로 슬래시 로그인 슬래시 유저 이름으로 들어왔을 때는 일반 사용자다. 이런 모양으로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컨트롤 C, V 눌러서 유저가 아니다. 나는 최고 관리자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들어왔을 때는 최고 관리자 권한을 주고자 한다. 즉 모든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을 시켜주고요. 아이디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로그인 했다면 해당 사용자는 최고 관리자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메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메뉴를 단순하게 슬래시 로그인만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추가적인 토큰, 추가적인 문자열을 받는 걸로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 메서드는 컨트롤 K, S로 잠깐 샵 리전으로 묶어 놓고요. 로그인, 엔터. 그리고 탭, 그리고 얘는 닫아 놓고요.
제가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복사해 놨어요. 대신 이번에는 슬래시 로그인 슬래시 뭐뭐뭐를 받아주고자 한다. 어떤 이름으로 받고자 한다? 유저 네임 이름으로. 라우팅 경로에다가 ASP.NET 코어의 라우팅에서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가 어떤 문자를 어떤 이름을 입력해 놓으면 얘를 제가 발음할 때 라우트 토큰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면 이 값을 받아올 수가 있어요. 라우트 토큰을. 그러면 슬래시 로그인 슬래시 유저로 했을 때는 유저네임에 유저라는 이름의 문자열이 담긴다라는 거고요. 슬래시 로그인 슬래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하게 되면 유저네임 자리에다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어떠한 토큰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을 컨트롤 K, 컨트롤 S, 샵 리전으로 한번 더 묶어주고요. 여기 부분은 슬래시 로그인 슬래시 라우트 토큰 중에서 유저네임 엔터. 그리고 이만큼 블럭 씌워놓고 탭 들여쓰기 해놓고요. 그러면 유저네임 이름으로 라우트 토큰을 받아서 유저네임 이퀄 뭐뭐뭐 현재 컨텍스트에 리퀘스트 개체의 라우트 밸류스 컬렉션을 사용해서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라우트 토큰에 있는 유저네임 이름으로 넘겨준 값을 받아오고자 한다. 그러면 얘를 toString으로 값을 가져다가 유저네임에다가 넣어놓게 되면 슬래시 로그인 슬래시 유저 또는 abcd 어떤 값이 넘겨져 온다. 그 값이 여기에 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id는 뭐뭐뭐 하나는 지울게요. id는 일반적으로 여기를 넘겨준 유저네임으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클레임을 하나 이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 C, V 눌러서 네임도 있고요. 이메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양만 낼게요. 유저네임 더하기로 쓰죠. at a.com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양만 잡을게요. 그러면 유저 at a.com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컨트롤 C, V 눌러서 중요한 게 이번에는 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롤, 역할, 그룹, 어떤 역할이 있는지 역할은 여러 번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유저스 이름의 역할, 롤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유저스 이름의 롤 역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롤을 읽어보면 유저스라는 이름의 문자열이 담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C, V 눌러서 여기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클레임스 타입의 굉장히 많은 어떤 상수들을 사용해 주셔도 되겠고요. 너무 많죠? 아니면 미리 정의가 된 클레임 타입스 열거형 대신에 뭐를 사용하겠다? 원하는 이름에 원하는 값을 사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원하는 한 칸 띄고 이름으로 어떤 값을 받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영역에서는 역할, 롤은 한 개 이상의 역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론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체크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라우트 토큰으로 넘겨줘온 문자열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넘겨줘온 유저네임이 뭐랑 같다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하고 같다면 즉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했다면 클레임스에다가 add 메서드를 사용해서 하나를 더 클레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동일하게 claim types 롤에다가 어떤 값을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값을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administrator s, administrators 권한으로 롤 값을 주고자 한다. 그러면 만약에 administrator로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클레임을 갖습니다. 특히 동일한 이름의 롤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롤이 하나, 2개, 이렇게 2개의 롤 값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 이상의 어떤 역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sign in async에서 옵션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new authentication property에다가 is persistence를 true 값으로 하게 되면 웹브라우저 닫고 다시 열었을 때 쿠키를 소멸시키지 않고요. 쿠키를 영구 저장하는 형태대로 저장이 됩니다. 컨트롤 점 인덴트, 즉 sign in async 메서드에다가 세 번째 옵션을 쿠키를 살려놓을 건지를 결정을 시켜줄 수 있는 형태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false이면 웹브라우저 닫으면 쿠키 소멸, true 값이면 웹브라우저 닫아도 쿠키 남겨놓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에다가 더 많은 클레임을 저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롤은 하나 이상을 저장을 시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저스 롤과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롤을 추가로 작성을 한번 해봤고요. 옵션도 추가로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 완성이 되었고요. 그러면 정보가 좀 더 많아졌으니까 로그인 인포 페이지도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인포에서 인포 이만큼을 카피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하나 더 만들어 놓고요. 인포 디테일스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포 디테일스로 들어오게 되면 단순하게 로그인 이름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클레임 정보까지도 함께 출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로그인 이름 다음에 포이치 탭 눌러서 클레임 하나를 어디로부터 컨텍스트에 유저에 점 찍어보면 클레임스 개체가 있습니다. 클레임의 배열형으로. 그러면 리절트에다가 플러스 이퀄 머그버를 클레임 타입과 클레임의 밸류를 출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클레임에 대한 타입과 뭐뭐뭐는 뭐뭐뭐 클레임의 밸류를 추가를 해서 몇 개의 클레임이 있는지를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br 태그로 강제로 줄바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관리자로 로그인했다. 만약에 탭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면 컨텍스트에 유저에 is in role 메서드가 있습니다. 특정한 여기에 보면 특정한 롤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유저스냐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냐 즉 특정한 롤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참을 반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권한하고 일반적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하고 and 한 번 더 해볼게요. 컨텍스트의 유저의 is in role users enter 즉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롤과 users 역할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즉 최고 관리자라면 리절트에다가 하나를 더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BR 태그 앞에다 하나 더 붙이고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플러스 유저스 권한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줄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즉 관리자로 로그인하게 되면 이 문자열이 하나 더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인포 디테일 메뉴 하나 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컨트롤 CV 디테일스로 인포 디테일스로 들어오게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거의 다 바꾼 것 같아요. 현재 이제는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만큼도 컨트롤 K, 컨트롤 S 샵 리전으로 메뉴라고 하고요. 메뉴 또는 메인 페이지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한번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 유저 페이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페이지, 즉 유저 로그인, 최고 관리자 로그인을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상세 보기, 즉 여러 가지 클레임 정보를 출력하는 메뉴를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로그 아웃을 먼저 해주고요. 어디로 가서 일단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로그인 완료. 일반 정보 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유저 정보만 나온다는 거죠. 유저라는 이름의 아이디로 뒤로. 그런데 어디로 가보면 정보의 디테일스 메뉴를 클릭해보면 아이디는 유저고 즉 네임은 유저고 이메일 어드레스는 제가 뒤에다가 a.com 붙였죠. 그리고 어떤 역할이 있다? 유저스 역할이 있다. 그리고 원하는 이름에 원하는 값으로 쿠키에다가 어떠한 증거, 어떠한 클레임을 추가로 더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유저라는 이름의 사용자는 이러이러한 클레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아웃을 하고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로그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보 디테일스 페이지에 가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추가적으로 역할이 롤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롤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롤 이름은 우리가 원하는 이름에 원하는 값을 써도 되는데 기본 이름은 이렇게 도메인 형태대로 이름이 정의가 되네요. 롤, 이메일 어드레스, 네임. 그 중에서 롤은 현재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아이디로 로그인 했다. 그러면 유저스와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즉 두 개의 그룹, 두 개의 역할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로그인한 사용자는 이 품문을 묶어서 is in role과 같은 메서드를 통해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그룹에 포함된 사용자라면 추가적인 어떠한 권한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코드에서 다시 코드로 들어가서 코드에서 만약에 로그인
info에서 info 디테일 여기 부분 유저수 권한도 있고 최고 관리자 권한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뭐뭐뭐뭐에 추가적인 권한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is in role과 같은 메서드를 통해서 추가적인 권한을 체크해서 administrators, 즉 최고 관리자 그룹의 최고 관리자 역할에 포함된 사용자한테는 추가적인 어떠한 기능을 구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최고 관리자로 들어왔을 때 추가적인 어떤 모양을 주는 기능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로그아웃 하기 전에 F12번 애플리케이션 탭에 다시 와서 클리어 시켜 놓은 다음에 다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로그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쿠키가 하나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그아웃 하게 되면 쿠키가 삭제가 되는 거고요. 유저로 로그인, 쿠키 생성, 로그아웃, 쿠키 삭제. 그리고 각각의 어떠한 기능들, 추가적인 기능들은 슬래시 로그인 슬래시 뭐뭐뭐.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로그인 폼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때 여러 가지 클레임 정보들을 사용해서 컨트롤 C V 눌러서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claim types name identifier 이것도 유저 네임 또는 유니크한 ID 값으로 1234 같은 어떤 ID 값으로 줄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냥 유저 네임으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 단순하게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걸로 로그인하게 되면 정보에서 표시가 되는 게 네임은 ID 이렇게밖에 하나밖에 정보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시 로그아웃하고 뒤로 가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로그인한 다음에 뒤로 가서 디테일스 페이지 보게 되면 네임 아이덴티파이어, 네임, 이메일 어드레스, 롤 하나는 유저스, 또 다른 롤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또는 원하는 이름에 원하는 값으로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와 같은 어드민 권한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읽어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에 맞는 어떤 권한을 추가해서 사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현재 하나의 페이지, 하나의 파일에 오센티케이션 오서라이제이션의 스타트업에 일단은 메뉴 로그인 뭐뭐뭐 로그인 디테일 여기 안에다가 기본적인 모양은 다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로그인과 로그아웃 그리고 로그인했을 때 어떠한 클레임 정보 읽어오는 코드 그리고 특정한 그룹에 포함이 되었는지를 읽어오는 메서드 이런 모양까지도 한번 다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소라이제이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 여러 가지 코드를 작성했는데요. 여러 단계에 거쳐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아웃을 했습니다. 여기 부분도 쿠키스 문자열 대신에 상수값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죠. 모양은 남겨놓기 위해서 컨트롤 C, V 하나 남겨놓고 여기 부분을 쿠키 오센티케이션 디폴트에 오센티케이션 스킴 상수값을 사용해서 쿠키스 문자열을 여기에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픽 데퍼니션 보면 쿠키스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로 지정해도 되고 이렇게 상수로 변경을 시켜 주셔도 됩니다. 맞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타트업 클래스 바깥쪽으로 한번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VC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부분은 데모 형식으로 저렇게도 MVC를 만들 수 있구나, 저렇게도 웹 API를 만들 수 있구나, 이 관점으로 미리 보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퍼블릭한 CLA 탭 눌러서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클래스 이름은 사용자 페이지 랜딩 컨트롤러 이름으로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컨트롤러 클래스는 컨트롤러스 폴더에 일반적으로 많이 만드는데요. 현재 이제는 단일 파일 스타트업.cs 파일에다가 몽땅 최소한의 코드를 한번 모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클래스가 MVC의 컨트롤러 클래스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컨트롤러 클래스를 상속을 합니다. 그러면 컨트롤러 컨트롤 피리어드 어떤 네임스페이스 using microsoft.aspnet.core.mvc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액션 메서드라고 해서 인덱스 액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한 반환값이 iActionResult고요. 공식이에요. 인덱스 이름으로 액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HTML 문서를 하나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메서드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식이에요. 뭐뭐뭐 컨트롤러에 랜딩 슬래시 인덱스 땅 쳤을 때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컨텐트 메서드에 의해서 MVC 문법에 의해서 누구나 접근 가능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저장하고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이 되면 메뉴가 출력이 되고, 그러면 루트 페이지에 가서 메뉴를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가서 로그아웃 밑에다가 컨트롤 C, V 하나 더 추가하고 슬래시 랜딩 슬래시 인덱스 랜딩 페이지라고 이렇게 하나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다가 HR 태그를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다시 실행. 자, 그러면 랜딩 페이지 메뉴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슬래시 랜딩 슬래시 인덱스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슬래시 랜딩 슬래시 인덱스가 제가 문법에 맞게 작성한 것 같은데 실행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프로젝트는 MVC 관련된 어떠한 미들웨어, 어떠한 서비스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러 클래스를 상속받는 뭐뭐뭐 클래스가 슬래시 랜딩 슬래시 인덱스 규칙에 의해서 현재 페이지가, 현재 문자열이 출력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러한 기능을 해주는 서비스와 미들웨어를 추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어디로 가서 configure services 메서드에 가서 services.add 뭐뭐뭐 가장 막강한 것은 add MVC입니다. 모델 뷰 컨트롤러, 즉 MVC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주고 싶다. 그러면 add MVC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우리는 현재 예제에서는
MVC의 모든 기능을 다 쓰지 않겠다. 그러면 굳이 add MVC까지 서비스를 등록할 필요 없이 add controllers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MVC 과정을 통해서 AS.NET Core MVC를 통해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add controllers with views예요. 그런데 이것도 필요 없고 어디까지? add controllers까지. 나는 뷰를 현재 예제에선 사용하지 않겠다. 단순하게 단순 문자열, 단순 HTML만 출력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add controller만 추가를 해 주셔도 됩니다. add controllers보다 더 많은 기능을 하는 게 add controllers with views. 그거보다 더 많은 기능을 하는 게 add MVC.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add controllers면 충분합니다. 따로 views 폴더 만들지 않고 따로 뷰 페이지를 만들지 않을 거니까요. 현재 startup.cs 파일 하나에서만 컨트롤러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한 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 그리고 랜딩 페이지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딩 페이지 클릭. 그런데 슬래시 랜딩 슬래시 인덱스가 역시 실행이 안 되네요. 그러면 다시 MVC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를? 서비스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에다가 MVC의 라우팅 규칙을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엔드 포인트에 맵 뭐뭐뭐 맵으로 시작하는 게 또 역시 많이 있습니다. 맵 뭐뭐뭐 맵 컨트롤러스도 있고요. 맵 디폴트 컨트롤러 라우트도 있고요. 컨트롤러가 포함된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따로 어떤 절차를 하지 않고 MVC의 라우팅 규칙을 현재 프로젝트에다가 적용해 주고 싶다. 그러면 맵 디폴트 컨트롤러 라우트를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한 줄을 추가를 해 주시면 슬래시 뭐 형태대로 표현이 됩니다. 다시 저장하고 다시 웹페이지로 잠깐 가서 새로 고침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래시 랜딩 슬래시 인덱스가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덱스를 생략, 랜딩까지만 해도 MVC에서는 인덱스 액션은요, 기본값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특정한 컨트롤러 클래스의 인덱스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든다. 그러면 컨트롤러 안에 존재하는 메서드를 우리는 액션 메서드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 액션 메서드는 인덱스 이름의 액션 메서드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물론 입력해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랜딩 슬래시 인덱스 했을 때 누구나 접근 가능. 페이지 소스 보기에 보면 순수한 텍스트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실행이 된 거예요? 여기가 실행이 된 겁니다. 슬래시 랜딩 슬래시 인덱스가 실행되고 어디까지 오게? 이만큼 텍스트가 출력이 되게 해 본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액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한 I 액션 리절트를 반환시켜주는 그리팅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두 줄로 작성하기 때문에 중괄호 열고 닫고로 입력하고요. 그러면 인증된 사용자만 받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MVC 영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코드 영역에서는 컨텍스트 이름으로 컨텍스트, HTTP 컨텍스트 개체를 가져왔는데요. MVC에서는 웹페이지 영역에서는 HTTP
컨텍스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HTTP 컨텍스트의 유저의 is in role 메서드를 다시 사용을 해서 만약에 administrators 그룹에 포함된 사용자다. 그러면 3항 연산자를 사용해서 관리자 문자열을 반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사용자다. 사용자 문자열을 반환하는 코드를 반환하는 식을 만들어 놓고 얘를 롤네임 변수에다가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랜딩 슬래시 그리팅 땅 쳤을 때 화면에 뭐뭐님 반갑습니다. 관리자님, 사용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출력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리턴해라 컨텐트 메서드에 롤네임 한 칸 띄고 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줄짜리 코드를 입력하고 태그가 실행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로 em 태그로 뭐뭐님 반갑습니다를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얘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저장하고 메뉴에다가 등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V, HR 태그 지우고 환영 페이지 랜딩 컨트롤러의 그리팅 여러분들이 아직 MVC에 대한 경험이 없다.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저렇게도 하는구나 이 관점으로 보시라고 했어요. 쭉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ASP.NET Core 쪽에서도 세큐리티 부분, 인증과 권한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제 관점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명령어들이 있구나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 나중에 실제 회원 관리 기능을 폼 기반으로 만들 때 그때 더 이러한 명령어를 사용을 더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루트로 가서 새로 고침 잠깐 로그 아웃 되어 있는 상태에서 쿠키가 없는 상태에서 환영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님 반갑습니다가 출력이 되네요. 즉 일단은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긴 하네요. 특정한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 얘는 역할이 있으면 로그인하지 않았으면 없으니까 어떠한 역할도 없으니까 사용자가 출력이 되고요. 그런데 EM이 그대로 텍스트로 출력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슬래시 텍스트 슬래시 html로 인코딩을 세 번째 인코딩 닷 디폴트로 이렇게 주게 되면 저장하고 텍스트 슬래시 html로 인코딩을 변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하니까 사용자가 강조가 되죠. 이탈릭체로 표현이 되네요. 사용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 그리팅 페이지는요. 관리자인지 사용자인지를 떠나서 사용자의 로그인 했을 때의 환영 페이지는 반드시 로그인한 사용자만 여기에 들어오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게 뭐다? 권한 기능이에요. authorize 특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 authorize 특성을 그리팅 메서드에다가 적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authorize 특성은 컨트롤 닷 어디에 있는 using microsoft.ASP.NET Core authorization namespace 안에 있는 authorize 특성을 사용하게 되면 greetings 페이지는 어떻게 된다? 로그인하지 않았다.
지금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이게 실행이 됐지만 이제는 그리팅 페이지는 누구만 권한이 있는 허가가 된 사용자, 즉 인증이 된 사용자, 로그인이 된 사용자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authorize 특성을 적용하고 다시 웹페이지로 가서 잠깐 뒤로 가서 쿠키가 없다고 가정하고 다시 환영 페이지를 다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랜딩 슬래시 그리팅 클릭. 그러니까 뭐뭐뭐뭐뭐 잔뜩 에러가 나네요. 일단은 이 내용은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에러 메시지가 굉장히 자세히 나오네요. 스타트업 코드의 configure 메서드에 app.use authorization 메서드를 추가를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러한 authorize 특성과 같은 MVC라든가 웹 API라든가 레이저 페이지 등에서 authorize 특성을 사용해서 인증과 권한, 인증과 허가 기능을 구현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반드시 스타트업의 configure 메서드에 app.use authentication처럼 app. 나는 use authorization 미들웨어를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 한 줄을 추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저장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슬래시 랜딩 다시 슬래시 그리팅까지 슬래시 랜딩 슬래시 그리팅까지 다시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자동으로 어카운트의 로그인 페이지로 튕겨 나간 거예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 기본값이에요. 잠깐 뒤로 새로 고침. 현재 로그인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요. 어디로 들어가려고 한다? 환영 페이지. 즉 환영 페이지는 authorize 특성에 의해서 인증된 사용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접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튕겨나가요. 어디로? 단넷의 기본 옵션 값에 지정된 공간으로 튕겨나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 페이지 클릭. 그러니까 갔다가 바로 튕겨서 어디로? 어카운트의 로그인으로 튕겨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슬래시 어카운트 슬래시 로그인 페이지 가서 이 페이지는 현재 우리 프로젝트에 없어요. 그리고 리턴 URL 잘 보면 슬래시 랜딩 슬래시 그리팅 페이지를 요청했는데 나중에 로그인을 하면 여기로 다시 가라 이런 의미이긴 한데요. 어쨌든 없는 페이지로 튕겨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로그인한 다음에요. 다시 뒤로 이번에는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환영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니까 관리자님 반갑습니다가 출력이 되네요. 다시 뒤로 로그아웃하고 뒤로 일반 유저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뒤로 환영 페이지 클릭. 그러니까 사용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잘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아웃하고 인증이 없으면 authorize 특성에 의해서 튕겨 나가더라. 그 튕겨 나가는 페이지가 어디다? 기본값은 슬래시 어카운트 슬래시 로그인 경로네요. 자, 어쨌든 authorize 특성을 적용하니까 이제 그리팅 페이지는 반드시 로그인 절차를 거친 사용자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관리자건 일반 사용자건 상관없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authorize 특성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개념, 아무것도 안 붙인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 게 allow anonymous라는 이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allow anonymous는요, 말 그대로
익명을 허용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얘는 액션 메서드에 붙여도 되고 컨트롤러에 붙여도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인덱스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allow anonymous에 의해서 대신 authorize 특성이 붙인 거는 반드시 인증된 사용자만, 그리고 나머지 어떤 기능들은 누구나 다 허용,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allow anonymous하고 authorize는 약간의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누구나 다 접근 가능, 인증된 사용자만, 즉 로그인한 사용자만 접근 가능, 이렇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에서 다른 것처럼 인덱스 생략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랜딩의 그리팅인데, 랜딩의 그리팅 컨트롤러의 액션 메서드인데, 나는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슬래시 그리팅만 했을 때도 환영 페이지, 환영 그리팅 액션 메서드로 들어가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만 더 넣어 놓을게요. 우리가 마치 여기서 슬래시 맵 get 메서드 사용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라우트 특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라우트 경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팅 땅 쳤을 때 라우트 특성에 의해서 여기로 들어오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 환영 페이지의 경로가 슬래시 그리팅으로 변경을 했고요. 환영 페이지 클릭, 그러면 슬래시 그리팅으로 들어가도 역시 사용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MVC 컨트롤러에서도 authorize 특성에 의해서 또는 allow anonymous 특성에 의해서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지만 authorize 특성이 있으면 인증된 사용자만 현재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 현재 경로에, 현재 라우트 경로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자들만 들어오는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퍼블릭한 CLA 탭 이번에는 대시보드 컨트롤러는 역시 컨트롤러 클래스로부터 상속하고 얘는 누구만 관리자만 들어오게 해주고 싶다. 퍼블릭한 iActionResult를 반환시켜주는 인덱스 메서드로 바로 컨텐트로 관리자님 반갑습니다를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져다가 그냥 이거 쓰죠. 관리자들만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관리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그러면 대시보드에 있는 모든 페이지들은 누구만 들어오게 해주고 싶다? 관리자만 들어오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컨트롤러 레벨에서 authorize 특성을 적용하게 되면 슬래시 대시보드 슬래시 인덱스 또는 슬래시 대시보드 땅 쳤을 때 여기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리자 페이지 컨트롤 C V 하나 더 만들어서 슬래시 대시보드 슬래시 인덱스 생략 가능, 그러면 관리 페이지라고 할게요. 대시보드 랜딩 페이지냐 사용자 모드냐 관리자 모드냐 관리 페이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다시 실행해서 관리 페이지 들어가려고 시도하니까 에러가 나죠. 에러라기보다는 로그인 페이지로 튕겨 나간 거예요. 그러면 관리자 일반 사용자도 현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하고 관리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도 현재 로그인한 거예요. 이 메시지는 관리자로 제가 픽스해 놓은 거잖아요. 현재는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관리자 그룹에 포함된 사용자만 들어오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authorize 특성을 여기다 주셔도 되고 여기다 주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시보드 페이지는 모든 대시보드에 10개의 어떠한 액션 메서드가 있다. 상관없이 다 들어오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authorize 특성에다가 속성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롤스는 여기다가 현재 대시보드 기능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그룹에 포함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역할에 포함된 사용자만 들어오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속성 값은 authorize 특성의 롤 이퀄 뭐뭐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그룹, 특정한 롤에 해당되는 특정한 역할에 해당되는 사용자만 들어오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 만약에 일반 사용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 뒤로 가기, 관리 페이지 접근, 관리 페이지 접근 시도. 그러니까 튕겨 나간다라는 거죠. 들어왔긴 한데 액세스 디나이드 페이지로 가네요. 사용자가 로그인은 됐는데 권한이 없다. 원하는 권한이 없을 경우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액세스 디나이드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도 가는구나. 그러면 최고 관리자로 로그인했다. 그러면 관리 페이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 이러한 코드 모양으로 역할 기반으로 특정한 일반적으로 최고 관리자냐 일반 사용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매니저급을 하나 더 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그룹이냐 유저스 그룹이냐 이렇게 두 가지 문자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컨트롤러 또는 특정한 액션 메서드에 authorize 특성을 사용해서 접근을 허가를 해줄 수 있고요. 인증된 사용자만 들어오게 권한을 체크해 줄 수 있고요. 또는 최고 관리자 역할에 해당되는 사용자만 들어오게 이렇게 변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MVC 컨트롤러 레벨에서 인증과 권한 기능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K S 샵 리전 MVC 컨트롤러 레벨에서 한번 연습 한번 해봤고요. 웹 API에서도 한번 맛보기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한 CLA 탭탭 OS 서비스 컨트롤러 그리고 웹 API는 컨트롤러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웹 API는 컨트롤러 클래스가 아니라 컨트롤러 베이스 클래스로 우리가 주로 상속을 많이 받습니다. 웹 API는 굳이 뷰 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뷰 페이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컨트롤러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해 주면 되는 거고요. 대신 현재 클래스는 API 컨트롤러다. 그렇기 때문에 API 컨트롤러 특성을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컨트롤 레벨에다가 라우트 특성을 여기다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p get 메서드 사용한 것처럼 API 슬래시 라우트 토큰에 의해서 컨트롤러 이렇게 라우트 토큰을 주게 되면 자동으로 API 슬래시 OS 서비스 뭐뭐뭐 컨트롤러 OS 서비스가 여기 자리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배울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제이슨으로 사용자한테 어떤 값을 전송할 때는 제이슨 시리얼라이저 클래스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웹 API 레벨에서는 제이슨 시리얼라이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용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public한 I enumerable of t. t는 뭐를 claim DTO 타입으로 배열형으로 get 메서드 호출했을 때 전송을 해주겠다. 리턴 해주겠다. 그러면 현재 접속한 사용자의 클레임 정보들을 배열로 반환을 한번 시켜주고 싶다. 제이슨으로. 그러면 HTTP 컨텍스트에 유저의 클레임 정보를 셀렉트 해서 가공을 시켜서 제이슨으로 변환을 해보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laim goes to new claim DTO 타입으로 변환을 시켜서 두 가지만 타입은 claim.type value는 claim.value 이 두 가지만 배열형으로 JSON 배열형으로 반환시켜 주자. 이렇게만 해주면 알아서 JSON으로 변환이 됩니다. 앞서서 이렇게 JSON 시리얼라이저를 사용해서 변환시켜 준 작업이 웹 API 영역에는 좀 더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서드도 반드시 누구만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만 주셔도 되고 전체 다 주셔도 되고요. 여기다만 authorize 특성을 적용해서 /API /auth 서비스 땅 쳤을 때 기본값은 get 메서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모양을 잠깐 보면 HTTP get 특성을 하나 더 적용해 주는데요. 이번에 너무 많이 특성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거의 전부를 인증 관련된 거의 전부를 표시하면서 웬만한 기능을 앞으로 우리가 배울 주요 기능들은 다 써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어렵다 치더라도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리 보기로 저러한 기능이 저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이 관점으로 다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진행할게요. 그러면 얘 한번 테스트 해보고요. 저장하고 /API 컨트롤러 이름은 auth 서비스 땅 쳤을 때 여기에 들어오고요. 그때 JSON으로 자동으로 변환된 JSON 배열이 출력이 되겠더라. 자, 다시 실행. 그러면 최고 관리자로 로그인했으면 로그인한 정보가 클레임에 남아있겠죠. 그리고 페이지 안 만들었네요. 메뉴 하나 만들어 놓고 오겠습니다. 컨트롤 C, V 눌러서 API /auth 서비스 컨트롤러 로그인 정보를 JSON으로 웹 API로 한번 출력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 관리자로 로그인했다고 치고 뒤로 가기 로그인 정보 JSON 클릭. 그러니까 이렇게 로그인 정보가 JSON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에 name, identifier, name, 이메일 어드레스, 롤 2개, 원하는 이름에 원하는 값 이렇게 JSON으로 JSON 배열형으로 이렇게 있는 만큼 클레임 정보가 있는 만큼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되죠? 이렇게요. 다시 뒤로 다시 일반 사용자 로그인 정보 그러면 유저 정보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롤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유저스만 있는 거고요. 맞죠? 이렇게 로그아웃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튕겨 나가는 거고요. 로그아웃 된 사용자는 어디에? 현재 웹 API에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컨트롤 K, 컨트롤 S, 샵 리전, 웹 API 컨트롤러. 웹 API 컨트롤러에서도 권한 기능 한번 간단하게 사용해 봤고요. MVC 컨트롤러에서도 한번 사용해 봤고요. 그리고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 컨트롤 K, S, 샵 리전,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도 한번 DTO 이름으로 한번 사용해 봤고요. 그리고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아웃 기능도 사용해 봤고, 그 다음에 제이슨을 우리가 직접 출력해 보는 것도 해봤고요. 로그인을 했을 때 여러 개 인증도 한번 해봤고요. 일반적인 기능들, Authorization, Authentication 이 두 개 거의 넣어놓고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Add Controller 처음 사용해봤고요. 그리고 등등등. 자, startup.cs 파일에 제가 좀 욕심을 많이 냈어요. 다 넣어봤어요. 우리가 뒤에서 로그인 폼을 만들고 로그인 쿠키 인증을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코드, 현재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Namespace 안에 있는 현재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4개의 클래스 안에 있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인증과 권한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코드들은 다 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용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 현재 프로젝트,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프로젝트 솔루션에 있는 내용은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